하겠습니다. 지창욱 배우님, 이정재 배우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창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배우님들 오늘 오신 관객분들에게 인사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이정재 배우님 먼저. 네, 방금 전에 인사드렸지만 이렇게 개봉 첫 주에 이걸도 보러 와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영화 보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앤디 역할 맡은 지창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두 배우님께 한 40분 정도 먼저 질문을 하고요. 마이크를 넘겨드릴 테니까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뭘 질문할까 생각하셨다가 나중에 질문 던져주시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의 의상이 극중 앤디와 인성이 좀 바뀐 것 같은데요. 예, 죄송합니다. 캐릭터에서 빨리 빠져나오려고 노력했습니다. 굉장히 멋지십니다. 네. 두 분 영화에서 만난 거는 이번이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뭐 이전에 따로 교류가 있으셨나요? 사실 뭐 당연히 배우 생활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창욱 씨가 하는 드라마나 작품들 많이 봤었고요. 근데 이제 사나이 픽처스에서 최악의 또 하면서 그 첫 등장 신이었는데요. 저는 그 차 안에서 그 촬영 앞에서 맨 처음 이제 현장에서 했는데 굉장히 긴장됐고 너무 저한테는 즐거웠던, 행복했던 현장이 아니었나. 근데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선배님 그때 한번 뵙고 못 뵈서 좀 그게 너무 아쉬웠고. 네, 어떤 말씀을 좀 해주셨나요? 저 촬영장에서? 글쎄요, 사실 뭐 되게 일상적인 이야기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선배님 앞을 들어주셨고 그다음에 그냥 되게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다음 작품 만나게 되면 그때 좀 더 현장에서 깊은 얘기를 하지 않으실까 싶고요. 다음 작품마다 좀 친한 캐릭터들끼리 연기했으면 좋겠네요. 네, 지창욱 배우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면은 그 현장에서 연기하면서 느꼈던 영화에 대한 감이 있으셨을 텐데 실제 완성본을 봤을 때 느낌하고 좀 차이가 있으셨는지 어떠셨나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앤디라는 캐릭터 자체가 굉장히 좀 특이하기도 했었고요. 사실 좀 많이 감독님이랑 이야기를 하고 만들어갔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장면들이 사실 굉장히 뭔가 험악해 보이지만서도 되게 어설프기도 하고 약간 앤디 캐릭터 자체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영화 안에서 감독님께서 어떻게 과연 이거를 마무리를 하시고 만들까, 이게 관객분들께서는 어떻게 이 장면에 다가갈까, 이게 사실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현장에서는 저도 사실 이렇게 명확하게 무언가 그려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언론 시사회를 하면서 이제 처음 보고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재밌게 봤던 것 같습니다. 보통 VIP 시사할 때 동료 배우들이 많이 와서 보잖아요. 캐릭터가 워낙 강렬하다 보니까 배우분들이 좀 친한 지인분들이 연락을 해서 좀 피드백을 주셨을 것 같은데 그 중에 좀 인상적이었던 게 있으셨나요? 네. 없었습니다. 없었나요? 그냥 사실 친구들은 뭐 다 잘 봤다, 재밌게 봤다, 영화 너무 좋더라 이런 이야기들 대체적으로 많이 해줬던 것 같은데 사실 너무 감사하고 고마웠던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사실 이렇게 주변에 이런 피드백들을 잘 안 듣는 편이라 근데 사실 막 인상 깊게 이제 봤던 건 없고요. 다만 이제 어제 새벽에 김선영 선배님께서 되게 장문의 문자를 주셨는데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좀 힘이 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살짝만 공개해 주세요. 어떤 게 좀 힘이 되는 문제가 있었나요? 해 선배님께서 그냥 되게 영화 너무 잘 봤고 그리고 정말 재미있게 캐릭터 만든 것 같다.
잘했다고 칭찬을 좀 해주셔가지고 그게 너무 감사한 거죠. 선배의 칭찬만큼 좋은 것도 없죠. 네. 그 이정재 배우님에게 질문 드리면요. 사실 이정재 배우님이 우정 출연이나 특별 출연을 한다고 하면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명나대왕으로 출연했던 신과 함께 때도 특별 출연이었는데 어마어마한 분량을 하셨잖아요. 이번에도 우정 출연 그 이상의 존재감을 보여주셨는데 이렇게 분량이 막을 줄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그 후반부에 나오는 또 임성룡은 추가 촬영을 또 했습니다. 분명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이제 영화 촬영 다 끝나시고 편집 다 하시고 음악 다 붙이시고 저는 이제 아마 오징어 게임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 무렵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조금 김성룡이 후반에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아이디어가 이제 좀 없을까에 대한 그 이야기를 사나이 픽처스 사무실에서 이렇게 좀 그냥 찍을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다 영화 다 후반 작업까지 다 끝났으니까 저는 그냥 편안하게 얘기했는데 그걸 찍자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추가 촬영 나가가지고 그냥 굉장히 시도 컸잖아요. 심지어 총까지 맞고. 예, 그래서 저기 남해까지 내려가가지고 찍고 왔습니다. 우정 출연으로 추가 촬영하는 사례가 있나요? 없죠. 네. 네, 아마 이 영화에 대한 애정이 아닐까 싶고요. 그 오승욱 감독님에 의하면 배우님의 캐스팅이 술자리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들었는데 배우님이 먼저 제가 그 캐릭터 할게요라고 했다고 들었어요. 아니 뭐 오승욱 감독님이 이 작품을 사나이 픽처스하고 이제 오랫동안 준비를 하시고 계셨던 것도 아니고 또 전도연 씨하고 같이 이제 시나리오 회의도 뭐 자주 하시는 거를 너무 많이 들었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나이 픽처스 한재국 대표님이 계속 저한테 이제 찔러보시는 거죠. 다음 스케줄 뭐 많이 바쁜가? 뭐 이러면서 뭐 작은 거 뭐 좀 하나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뭐 이런 얘기를 지나가시면서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아니 뭐 올해는 뭐 제가 뭐 아주 뭐 이렇게 바쁘지 않으니까 제가 올해는 뭐 해드리겠다. 그 해 안 들어갔어요. 주로 또 다음 해를 밀리면서 또 다음에 또 물어보셨는데 그 해도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렇게 몇 해를 가다가 이제 제일 바쁠 때에 힐링도 가시고 제일 바쁜데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좀 난감했지만 해드렸죠. 약속을 지키는 분이시군요. 네, 약속을 지켰습니다. 네. 그 아시겠지만 이정재 배우님은 헌트라는 걸출한 영화로 사실 충무로에서 굉장히 인정받는 연출력도 인정받는 감독님이기도 하신데요. 사실 아까 같이 관객들하고 영화를 보셨잖아요. 그래서 궁금한데 연출가로서 리볼버를 봤을 때와 배우 이정재로 봤을 때 소감의 차이가 있을지 만약 있다면 좀 어떤 게 좀 다른지 궁금해요. 근데 뭐 저는 솔직히 뭐 연기자의 마음으로 극장에서 제 영화를 제외한 다른 분들의 영화는 연기자의 마음도 아니고 연출자의 마음도 아니고 그냥 관객의 마음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상하게 좀 이게 바로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직업적인 돈으로 이제 아주 습관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또 다행히 또 그렇지는 않아서 그냥 막 이렇게 재밌게 빠져서 보는 편입니다. 오히려 더 좋겠네요, 배우로서. 네, 그런 점에서는 좀 편해요. 그 지창욱 배우님 그 전해 본 적 없는 연기 총알을 이번 리볼버에서 장전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 시나리오 처음 읽었을 때 앤디에 대한 첫인상이 어떠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이 영화에 출연하겠다고 했던 이유 또 함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사실 약간 순서가 좀 바뀌었었는데요. 이 영화를 해야겠다라고 하고 싶다라고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시나리오를 본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로 사나이 픽처스 이제 한 대표님께서 리볼버라는 작품을 얘기를 해주셨을 때 그 당시에는 사실 오승 감독님과 전대 선배님 그리고 선배님도 이제 특별 출연을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기에 뭔가 내가 같이 작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재미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사실은 하게 했습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시나리오를 받아서 읽어봤는데요. 사실 시나리오 안에 앤디는 굉장히 좀 많이 비어 있었던, 뭔가 굉장히 폭발했던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처음에 이 역할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좀 많이 돼서 감독님이랑 굉장히 많은 캐릭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나리오 상에서는 앤디라는 인물이 어떤 캐릭터였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감독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좀 발전시킨 경우라고 보니까요. 네네. 그래서 사실 장면들도 사실 시나리오 상에서는 조금 단순하게 좀 표현이 되어 있었던 것 같고요. 우리 감독님이랑 얘기를 하면서 뭐 예를 들면 바에서 하수영이라는 인물을 만났을 때도 그런 뭐 동선이라던가 뭐 웨이터를 뭐 때리는 장면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이제 감독님이랑 새로 뭔가 다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빠신에서 이제 조도현 배우랑 1대1로 배우는 씬이 그 앤디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인가를 한 번에 행동으로 보여주는 씬이잖아요. 그 씬 볼 때 굉장히 체력적으로 힘들게 찍으셨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비하인드가 궁금하더라고요. 그거 찍을 때 좀 어떠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 장면이 사실은 시나리오도 굉장히 많이 수정이 됐었고요. 촬영 전날까지 계속 수정을 하셨던 것 같아요, 감독님께서. 그리고 전단 선배님도 그렇고 감독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면서 조금씩 바꿔나가고 동선을 추가하고, 그래서 뭔가 앤디가 약간 어떤 사람인지 좀 명확하게 보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수영이라는 인물이 앤디에게 하는 이런 행동들이 어떠한 조금이나마 약간 이 갈등이 더 심해지는 어떤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게 보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감독님이랑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리허설을 하면서도 이제 선배님이랑 같이 움직여보고 그러면서 이제 장면을 만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조도현 배우가 내리치는 3단복은 아프지 않던가요? 그게 사실 아플 겨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프다는 느낌보다도 저는 사실 되게 재밌었거든요. 근데 이제 안 아팠습니다. 네, 가짜 3단복이어가지고 아프지는 않더라고요. 조도현 배우가 인터뷰에서 한번 들어보니까 원래는 스타트맨을 쓸 수도 있었는데 본인이 직접 하겠다고 먼저 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그 맞는 씬 할 때도. 글쎄요,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저한테 그 대역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던 분이 아무도 안 계셨고요. 네. 그래서 대역 현장에 대역이 안 계셨던 것 같고, 네. 그래서 제가 그냥 다 했습니다. 뭐 이게 사실 제가 안 하기가 다 보이는데 대역을 쓰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사실 이게 상도에 어긋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직접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은데요. 덕분에 더 리얼한 액션이 나오지 않나 싶고요. 네. 그 이정재 배우님에게 이게 질문드리겠는데, 그 극 중에서 임지영 배우가 연기한 그 정마담이 이런 대사를 하죠. 그 임성용에 대해서 그 인간 모든 게 비밀이잖아요. 이 대사는 사실 관객이 임성용을 바라보는 마음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연 임성용의 마음은 어떤가? 특히나 임성용이 하수영에게 바라보는 심정, 마음, 조금 사랑인가? 아닌가라고 추측하면서 보게 되고요. 초반에 이렇게 개를 뒤집어 씌우는 모습을 볼 때는 굉장히 좀 냉혹한 사람이다 싶다가 이제 그게 진전되면서 그래도 나름 하수영의 집을 지켜주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하수영을 대했다고 생각하면서 연기를 하셨나요? 일단은 이제 임성용도 워낙에 그런 방식으로 많이 당하다 보니까 이제 그 당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덜 당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것 같고, 그리고 또 하수영까지도 이런 상황에 이제 얽히게 되니까 과연
이 친구는 빠져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한 30% 당하고 한 70%를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좀 더 임성용의 마음이 좀 더 이해가 되고요. 영화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많은 위스키가 등장하잖아요. 그 중에서 맥켈란 위스키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 오승욱 감독님이 이전 메가토크에서 맥켈란 위스키는 임성용의 취향이 반영된 술이다 라고 한 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임성용은 왜 출소하는 하수영에게 맥켈란 위스키를 전하라고 했을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뭐 감독님이 드시고 싶으셔도 임성용의 취향이 아니고 감독님의 취향이죠. 감독님이 위스키를 좋아하세요. 예. 그래서 아까 보니까 저기 온도 맞춘 뭐죠? 생수를 이렇게 위스키 잔에다가 이제 새 스푼 이렇게 넣어서 마시는 거 아주 정성 들여서 마시는 거 아마 감독님이 집에서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감독님이 영화를 통해서 자신의 판타지를 푸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분에게 공통 질문 드리면 또 영화에서 그런 대사가 나오잖아요. 그런 임성용하고 앤디가 평소에 많이 붙어 다녔다라는 대사가 나오는데 그래서 궁금한 게 임성용과 앤디의 권력 관계를 좀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앤디는 아시다시피 강한 사람한테는 굉장히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는 강하잖아요. 그럼 앤디가 임성용한테도 욕을 했을까? 라는 생각이 했는데 어떠셨을 것 같아요? 뭐 임성용이 앤디에게 강하게 할 수 있는 입장의 인물은 아닌 것 같아요. 예. 뭐 어쩔 수 없이 앤디가 더 강해 보이고 앤디가 더 무언가를 더 많이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앤디에게서 무언가를 조금이라도 더 받기를 원하던 것이 아니었나. 그러다 보면은 임성용도 어쩔 수 없이 앤디의 하수인으로 살아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이신가요? 글쎄요. 사실 잘 모르겠는데요. 눈치 보면서 조금씩 하지 않았습니다. 앤디가 임성용에? 네, 왜냐면 앤디라는 인물 자체가 사실 진짜 되게 약한 사람한테 강하고 강한 사람한테 굉장히 약한 이런 인물이기 때문에 사실 신동호가 총을 들었을 때 형이라고 하고 하잖아요. 그럴 정도로의 되게 유약하고 되게 기회주의자면서 약간 그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임석영한테도 뭔가 세 보이고 싶지만 사실 어떤 강한 무언가가 이렇게 딱 보였을 때는 조금 또 깨갱하고 약간 이러면서 눈치를 좀 많이 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앤디 의견에 좀 더 공감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영화 보시면서 저도 궁금하고 보시는 분은 궁금하지 않을까 싶은데 정재영 배우님이 민기현으로 등장해서 굉장히 놀라고 반가웠거든요. 그 영화에서 보면은 민기현, 임성용, 하수영이 건도복을 입은 모습이 사진으로 나오죠. 그리고 또 민기현이 하수영에 그런 말을 해요. 너의 인간질로 임성용까지 더 멀어졌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실 리벌고를 하수영에게 준 인물이 민기현이기 때문에 이 민기현과 세 사람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 사람이 어땠다고 좀 상상을 좀 하셨나요? 세 사람의 관계? 뭐 아무래도 좀 약간 좀 비리를 이제 일삼는 그런 형사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주 똘똘 뭉쳐 다니는 그런 무리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아무래도 뭐 서로의 어떤 그런 더러움을 좀 덮어주고 모른 척 해주면서 함께 다니던 그런 인물들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다 보니까 그 안에서 뭔가 누군가가 조금 더 자기가 더 깨끗해 보이려고 배신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았을까. 또 그런데 그것이 이제 또 하수영이라는 인물이 가운데 이제 있다 보니까 약간 또 이제 그런 하수영을 좀 지켜주려고 하는 혹은 이제 좀 사랑이라는 감정에 의해서 뭐 일이 약간씩 좀 틀어지게 되는 뭐 여러 뭐 영화에서는 보여지지 않지만은 여러 상황들을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설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 감독님이 굉장히 인상적인 말씀하셨는데 민기현이 하수영에게 리볼버를 준 건 저주를 내린 것이다라는 말씀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 말은 하수영이 워낙 늦기 때문에 이 총을 줌으로써 좀 더 바닥으로 좀 끌어내리려고 했는데, 그래서 사실 하수영이 총을 잘 안 쏘고 3단 보험을 더 한 거는 마지막까지 자신이 더 밑으로 내려가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쓴 설정이다라고 하셨는데, 그걸 좀 생각하시면 영화가 좀 더 깊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지창욱 배우님 욕설 대사를 좀 얘기 안 할 수 없는데, 제가 사실 영화 2번 봤거든요. 처음 볼 때 좀 충격적이어서 두 번째는 발의 정자를 몇 번 욕을 하시나 궁금해서 봤는데, 그 시옷자 들어온 것만 세는데 80번 정도 세다가 멈췄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영화에 집중할 자기가 필요했는데, 어떠셨어요? 그 욕설 대사는 시나리오에 나오는 대로 좀 하신 건지, 아니면 좀 자율성이 많이 부여된 건지? 네, 이제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나리오에는 굉장히 포멀한 느낌으로 쓰여져 있었기 때문에, 아니 사실 앤디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처음 감독님이랑 얘기했을 때 감독님하고는 조금 생각이 처음에 달랐었던 것 같아요. 뭔가 감독님이 생각하는 앤디는 굉장히 젠틀했고 뭔가 신사다웠고 굉장히 잘 배운 사람의 느낌이었다면, 그거를 제가 조금 다른 의견을 감독님께 이렇게 제시를 했을 때 감독님께서도 굉장히 재미있어 해주셔서 이렇게 조금씩 이제 디벨롭을 시켜봤던 것 같고요. 욕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약간 그 앤디라는 캐릭터를 설명하기 위한 어떤 장치 아닌 장치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앤디라는 인물이 뭔가 엄마에게 버림을 받고, 그리고 여자에 대한 어떤 피해의식이나 이런 자격지심 때문에 사실 여성을 혐오할 수도 있는 어떤 캐릭터까지 가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상상 때문에 사실 욕도 조금 불편한 욕들을 좀 많이 썼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좀 설정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저도 보면서 욕에도 뉘앙스가 있을 수 있구나, 저렇게 같은 욕을 다르게 표현하시는구나 하는 걸 놀라면서 들었는데요. 그 엄마 그레이스 앤디가 나와서 질문 드리는데, 사실 앤디를 한마디로, 앤디의 과거를 한마디로 유추할 수 있는 대사가 엄마 날 버리지 마잖아요. 그 대사 할 때 어떠셨어요? 사실 그 대사가 대사 자체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고민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이 사람이 굉장히 엄마에게 항상 버림을 받을까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게 가장 무서운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됐구나 이런 생각들 정도만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장에서는 혜진 선배님께서 너무나도 좋은 에너지를 많이 주셨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그 대사 안에 큰 고민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정재 배우님에게 질문 드리는데요. 그 전도연 배우님과는 한여 이후에 두 번째로 만나셨고, 사실 오승욱 감독님의 전작이 모래안 때 전도연 배우님과 재회를 하려고 했다가 어깨 부상으로 하는 수 없이 하차하셨잖아요. 저는 모래안을 굉장히 좋아하고, 모래안에서 이제 김남길 배우가 연기한 그 정재곤 캐릭터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보면서 이걸 만약에 이정재 배우가 했으면 또 어떤 느낌일까 매우 궁금했거든요. 이제 리볼버를 보면서 그 궁금증을 좀 해소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두 분의 합이 이렇구나라는 걸 좀 볼 수 있어서 좋았는데, 오랜만에 만난 전도연 배우님은 어떠셨나요? 네, 같이. 아니 뭐 당시에 촬영할 때는 저도 저도 제 연기를 막 해야 되니까 조금 약간 이제 그 호흡을 이제 잘 맞춰야 되지만은 좀 약간 좀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반가웠지만은 연기를 또 이렇게 화면 안에 이제 잘 담아야 되니까 이제 제 할 일에 좀 집중하다 보니까 현장을 제대로 즐길 수는 없었어요. 며칠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며칠 동안 이제 좀 도현 씨하고 좀 오랜만에 만났었던 걸 갖다가 춤을 못 즐겼던 게 좀 아쉬운데, 오늘 영화를 다 보고 나니까 도현 씨가 너무 멋있게 캐릭터를 너무나도 잘 소화해냈고, 또 아주 섬세한 그런 감정서부터 중심을 잡는 어떤 그런
이게 축까지 너무나도 잘 연기를 하셔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반면 이제 지철 배우님은 처음 전도연 배우를 만났는데 그 전도연이라는 이름이 주는 그 아우라가 엄청난 게 있잖아요. 이게 만나기 전에 이제 상상했을 게 있었을 텐데 실제로 만났을 때는 좀 어떻던가요? 함께 호흡을 맞추면서. 사실 선배님이랑 처음 이제 현장에서 만나고 작업을 하면서 초반에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선배님한테 뭔가 약간 부끄럽지 않은 동료가 되고 싶은 어떤 그런 욕심도 사실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뭔가 현장에서 굉장히 긴장된 마음으로 사실 현장을 준비하고 갔다가 막상 또 현장에서 선배님이랑 같이 작업을 하다 보면 굉장히 엄청 편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제일 놀라웠던 것 같고, 뭔가 이게 후배들이 어떤 연기를 하는 거에 있어서 사실 그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참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를 전혀 안 하세요. 근데 왜냐면 선배님이 봤을 때 얼마나 아쉬운 것들이 보일 때도 있고 뭐 되게 여러 가지들이 보일 때가 있겠지만 그거를 사실 동료로서 어떤 참견보다는 굉장히 기다려 주셨던 것 같고요. 그런 어떤 디렉팅은 사실 오승 감독님이 전부 다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되게 좀 놀라웠고, 나도 나중에 누군가 선배가 되면 이렇게 작업을 하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선배님께서 너무 저한테는 좋은 동료이자 선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초반에 그 자동차 씬 언급하셨는데 생각해보니까 바로 옆에는 이정재 배우, 바로 뒤에는 전도연 배우, 굉장히 대선배들이 양옆으로 자기 포박하고 있는 느낌이라 정말 긴장됐을 것 같기도 한데 그때는 어떠셨어요? 네. 사실 좀 신기했어요. 네, 옆에 선배님 계시고 뒤에 이제 전도연 선배님이랑 그 윤경호 형이랑 같이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이게 선배님 안 계실 때 경호 형이랑 저랑 엄청 긴장하면서 경호 형도 엄청 떨더라고요. 그래서 이 형이 나보다 더 떠는 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한 화면에 이렇게 잡히니까 굉장히 저는 사실 너무 재밌었고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정재 배우님, 이렇게 후배들이 같은 장면에 잡히는 것만 해도 막 떨려하는 거 들으시면 어떠세요? 어떤 생각 드세요? 그냥 프로모션 그런 프로모션 하는데 그 정도는 얘기하는 거지. 대단함이 좋은 거예요. 대단함으로? 그럼요. 아니 근데 정말로 이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선배님께서는 그런 순간들이 선배님께서도 있지 않았을까 저는 사실 생각이 드는데요. 뭔가 이제 어렸을 때 굉장히 동경하고 존경하고 혹은 내가 되게 좋아했던 배우와 함께 작업을 한다는 거는 저는 사실 굉장히 벅찬 일인 것 같습니다. 자체가 연기 교육 공부이기도 하고 저도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 이정재 배우님, 그 오승욱 감독님 말씀으로는 그 주연 배우 같은 마음으로 많은 아이디어도 냈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부분에서 좀 아이디어를 보태셨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마지막 굉장히 추가 촬영에 대해서 마음이 남아 계시길 많은 것 같습니다. 영화 다 끝났다 그래가지고 편안하게 얘기했더니 그걸 데리고 내려가가지고 죽이시더라고요. 네. 저는 그 마지막 장면에 뒷모습, 오승욱 감독님이 뒷모습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생각을 들었는데 노래할 때도 그 남자 주인공의 뒷모습을 굉장히 많이 잡는데 그 임성님도 첫 등장도 뒷모습, 중간에 절에서도 뒷모습, 죽을 때도 뒷모습을 보여주는데 진짜 이 인물에 대해서 애정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씬에서 어떤 부분을 좀 더 아이디어를 주셨는지 좀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아니요, 그냥 전체적으로 좀 이런 느낌이 있으면 어떨까요? 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디테일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 씬, 다시 한번 보실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숲씬, 아마 이게
관객들도 약간 이걸 굉장히 재밌어 하시기도 하고 반대로 갑자기 장르가 이렇게 튄다고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 시리즈 개인적으로 재밌었거든요. 두 배우님은 어떤 장면이 좀 인상적이었는지 또 꼬라를 준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도 당연히 그 아까 얘기하신 바에서 전도연 씨하고 처음 이제 만나는 그 장면하고 그다음 숲씬. 예. 네, 저는 전도연 선배님, 그러니까 하수영이라는 인물의 첫 등장인가요? 그 교도소에서 나올 때 이제 이름 얘기하고 집 주소 얘기하고 그 장면이 사실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꽁치를 먹으려고 돈다발 이렇게 툭 올려놨는데 아주머니가 5만 원 빼서 그냥 너무 태연하게 집어넣으시는 그 장면이 되게 기억에 많이 남는데 제가 감독님한테 여쭤봤어요. 그 꽁치 구워주시는 아주머니가 너무 그 돈다발을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 태연하게 자연스럽게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행동 자체가 뭔가 예사롭지가 않다, 사람이. 그렇게 해서 감독님한테 여쭤봤던 기억이 있었는데 그 정도로 저는 그게 되게 묘하더라고요. 마지막 뭔가 그 투샷이. 관객분들에게 마이크 넘기기 전에 좀 가벼운 질문을 하자면 방금 그 마지막 씬 말씀하셨는데 하수영 같은 경우는 정말 큰 거사를 치르고 나서 소주하고 생선구이를 먹잖아요. 두 분은 굉장히 중요한 큰 일을 끝내고 나면 보통 어떤 음식을 좀 차리시나요? 네. 저도 약간 좀 그런 뭐 김치찌개 목살 그런 김치찌개 그렇게 이상하게 끓이더라고요. 맛있죠. 네. 왜냐하면 촬영 때는 다이어트를 계속 해야 되니까요. 뭐 약간 좀 짜거나 아주 뭐 기름진 음식을 잘 좀 피하는 편이고 술은 일절 안 마시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막 오래 끓인 그 김치찌개에다가 술 한 잔이 가장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약간 비슷한 게요. 이런 막 끓이는 찌개에 막 흰 쌀밥 이런 거를 좀 많이 찾는 것 같아요. 김치찌개든 부대찌개든 무슨 아무튼 찌개와 거기 뭐 라면 사리 넣고 그냥 그렇게 해서 좀 건강하게 먹지 않나. 네. 영화에 위스키는 많이 나오지만 한국이 입맛인 것으로 알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정재 배우님에게 궁금한 게 있었는데 사실 영화의 우정 출연으로 큰 힘을 보태셨고 오늘 또 이렇게 메가토크 자리에까지 나오셨는데 연출하신 헌트에서는 사실 반대 입장이셨어요. 헌트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영화에 뭐 황정민 배우, 주지훈 배우, 김남길 배우 모두 굉장히 많은 동료들이 감독 이정재를 응원하기 위해서 모였었거든요. 영화인의 입장에서 동료들의 이런 지원 사격은 좀 어떻게 다가오나요? 뭐 사실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기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짧게 나오는 역할이 되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그 흐름에 잘 맞춰서 연기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가도 좀 이상하게 될 때가 있고 좀 적게 생각하고 하면 또 좀 부족할 때가 있고 뭐 이래서 그런 우정 출연을 진짜 우정이 있으니까 당연히 해드리고는 싶지만은 그걸 정말 잘해내야 된다는 어떤 그 부담감 때문에 그게 지금 잘 안 돼요, 솔직히. 근데 뭐 헌트 때 너무나도 그 선배 동료 배우분들이 너무나도 흔쾌히 나와주셔서 그 여름날 뭐 막 며칠씩이나 나와서 막 총 쏘고 막 부르고 뭐 막 그런 장면들 많이 찍어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그래서 뭐 다시 추가 촬영까지. 네. 일단 두 분에게 박수 좀 부탁드리고요. 네, 관객분들에게 마이크를 넘기려고 하는데 오늘 질문해 주신